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드디어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리매치인데요. 과연 어떤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네 번째 프리시즌 경기였습니다. 하츠, QPR, 빗셀 고베에 이어서 한국의 K리그 올스타 팀과의 빅매치였습니다. 이 경기는 2년 전에도 맞붙었었는데 2년 전에도 매우 흥미로운 경기였지만 이번 리매치는 더욱더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먼저는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팀을 이끄는 경기였고 수비 축구가 아닌 공격 축구로 올스타 팀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팀 K리그는 이승우가 팬투표 1위를 하고 득점왕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K리그 팬들이 또 열광을 하고 18살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이 내한하자마자 토트넘 이적 오피셜이 뜨면서 손흥민 후계자가 나와버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버리면서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 엔지 감독은 또 새로운 선발 라인업으로 팀 K리그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 포백에 포로, 에메르송, 벤 데이비스, 돈리, 그레이, 사르, 베르발, 존슨, 쿨레셉스키,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3연속 선발 출전한 주전급 선수 비수마와 메디슨이 벤치에 있게 되고 아츠그레이가 본격적으로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고 베리발도 선발 출전을 하면서 18살 신예 선수들이 동시에 출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큰 모험이죠. 그리고 드라구신이 출전할 줄 알았는데 에메르송이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윙어로 출전했고 클루셉스키가 스트라이커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팀 K리그는 조현욱 골키퍼, 이명재, 박진섭, 박승욱, 최준, 이동경, 정호연, 이승우, 양민혁, 주민규, 윤도영이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박태하 감독이 경기 전 예고한 대로 양민혁과 이승우가 동시에 출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윤도영의 활약을 주목하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등번호가 7번을 맡고 있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팀 K리그를 상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성 멘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대충 할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최선이 한국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롱볼을 배달하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코너킥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게 이벤트 경기가 아니라는 걸 전방 압박으로 제대로 알게 해주었고 팀 K리그도 투지가 불타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등하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선보인 선수가 이동경과 윤도영이었습니다. 토트넘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만큼 경기를 주도했고 거의 선수들이 800m 육상대회 출전하듯이 쉼없이 뛰었습니다. 뛰는 모습만 봐도 K리그와 확 달랐습니다. 아마 K리그 선수들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승우가 볼을 잡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토트넘도 프리시즌 같지 않은 웬만한 빅매치처럼 뛰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3분에 연속 슈팅이 나왔는데 빗현우가 모두 막아내면서 위기를 벗어났고 거의 K리그 팀이 골을 넣은 것 같은 선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20여 분까지 양팀에 골이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골이 없었죠. 그러자 쿨링 브레이크 시간에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엔지 감독이 엄청나게 화내는 소리가 방송을 타기까지 했습니다. 팀 K리그도 몇 번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먼저 양민혁이 역습 찬스에서 왼발로 강력한 슈팅을 때렸는데 힘이 들어가면서 놓치게 되었고 이동경의 두 번의 중거리 슛이 모두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K리그 팀은 유효 슈팅이 없었습니다. 잘 싸우다가 결국 역부족으로 이제 토트넘에게 당하고 맙니다. 아니 손흥민에게 당하고 맙니다. 손흥민이 윤도영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졌는데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고 손흥민은 억울한 듯 땅을 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29분 손흥민이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했고 조현우가 선방을 했지만 세컨볼이 흐르면서 클루셉스키가 기어코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역시 해줘야 토트넘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37분에 이젠 직접 골을 넣습니다. 그동안 많이 봐왔던 골이 거의 제방하는 듯한 박스 안에서 오른발 가마차기가 그대로
골대 상단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슈팅 순간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팀 K리그 팀은 전반전인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발이 점점 굳었습니다. 쉼없이 뛰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래도 패스 플레이가 훨씬 안정적이다 보니까 팀 K리그는 정말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2분에는 클루제스키와 손흥민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로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골이 또 나오게 됩니다. 손흥민이 박승욱의 발 사이까지 볼을 통과시키면서 골키퍼와 1대1을 만들었고 끝.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와, 세 골 모두 손흥민의 작품 같은 플레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손흥민의 주인공인 건 맞지만 선수들이 손흥민을 위한 경기를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주인공이 되는 건 누가 될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선수들이 모두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퀄리티의 차이를 손흥민이 보여준 거죠. 2년 전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활약이었습니다. 양민혁도 아마 배웠다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두려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양민혁도 에메르송을 농락하는 플레이를 보이면서 번뜩이는 활약을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아쉽게도 이승우의 활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확실히 민첩성이나 운동 능력이 그냥 더 좋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뛴다고 될 문제는 아닐 정도로 다르긴 달라요. 전반전이 끝난 후에 손흥민은 이승우와 포옹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후반전이 되어서 팀 K리그는 전원이 교체되었습니다. 거의 외국인으로요. 토트넘은 비카리오와 메디슨 그리고 사르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진은 그대로 출전을 한 거죠. 전반전에 골대를 맞추면서 아쉽게 득점을 놓친 베리발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후반 5분 만에 메디슨의 코너킥과 에메르송의 백헤딩으로 골대를 맞추면서 추가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K리그 팀이 토트넘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볼이 커트되고 역습이 되었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팀 K리그보다 역동성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엔지 감독은 잔인한 도전을 하는 거겠죠. K리그 팀은 골이 바로 나왔는데 토트넘 수비 조직이 당하면서 옵사이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K리그의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K리그 팀은 역습으로 기회를 만들면서 일류첸코가 2골을 넣으며 따라붙었고 토트넘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62분에 이제 한 번에 7명을 모두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원 교체가 되는 거죠. 손흥민은 메디슨에게 주장 완장을 채워주고 팬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이 실점을 했다 보니까 전반 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의 클래스는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경기였죠. 이후의 경기는 이제 완전 다른 관심사의 경기가 되었습니다. 메디슨과 베른의 합작으로 신예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고 80분까지는 4대2가 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를 끝까지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더운 여름 시원하게 해주는 손흥민의 대활약을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쵸?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옷이 왕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손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 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